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논평의 추부길입니다. 오늘은 정보 분석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이 지소미아, 그러니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한다 그러면 한미동맹이 끝날 수도 있다. 그렇게 미국이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지소미아를 파기한다 그러면 한국을 더 이상 동맹국 취급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한국은 경제적, 안보적 파국을 맞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친일이 아니라 친북, 친중이 문제고요. 6.25 전범의 처벌을 촉구하는 게 맞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이 한국 정부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라고 그러죠. 이 지소미아의 파기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한국에 대해서 경고를 했는데요. 이런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지소미아를 폐기한다 그러면 한미동맹은 끝장난다고 경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지난 9일 날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정경두 국방장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일본 정부의 무역 제재에 반발하면서 이를 이유로 지소미아의 폐기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미국 정부의 강력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끝내 지소미아의 폐기를 강행한다 그러면 미국 정부는 엄중한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 그러면서 최악의 경우에는 한미동맹이 끝장날 수도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뜻을 전했다 하는 그런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한미동맹이 끝장난다는 것은 뭔지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한국을 더 이상 동맹국으로 대우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정경두 장관은 에스퍼 장관한테 확답을 하지 않은 채 앞으로 사태 추이를 보면서 갱신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유보적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정경두 장관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청와대에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힘없는 장관, 모든 것을 청와대에서 다 결정하는 그런 현실을 이 정경두 장관의 발언이 반영해 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한마디로 이 지소미아의 폐기를 한미동맹에 대한 반발로 여기는 겁니다. 특별히 미국의 연이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지소미아를 한일 분쟁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한국 문재인 정부의 의도에 대해서 백악관은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날 현지 시간인데요. 백악관 기자들하고 만남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일 간 무역 갈등과 관련해 가지고 한일 양국의 관계 개선을 요구했지만 사실 한국의 문재인 정부에 대해 깊은 불신과 함께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Y타임스가 미국 소식통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도 그렇습니다.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불만, 이건 굉장히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불만스러운 내용들을 이런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내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한일 간 갈등 상황에 문 대통령의 개입 요구에도 불구하고 끼어들지 않고 있고요. 사실 방관자적 입장으로 일본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일본 정부도 이미 직간접적으로 표명한 바 있습니다만은 일본 정부의 대한국 무역 제재가 사실상 한국 문재인 정부의 반일 정책으로 불거진 것이고 이건 북한과 중국 이렇게 북한이나 중국과 연계된 이념 전쟁의 산물로 보고 있다는 거죠. 미국 정부도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일어난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폐기 카드를 사실상 한미일 동맹편이 아니라 북중러 동맹편에 서기 위한 전초 작업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미국은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일본 핑계를 대면서 지소미아를 파기할 가능성이 높고 이걸 통해서 중국이나 북한에 더욱더 가깝게 다가가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미국이 심각하게 보지 않을 수가 없죠. 더더욱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한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거든요.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한테 다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행동은 이와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 이것이 이제 미국이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6월 30일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문 대통령은 직접 반일 감정을 고취시키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죠. 청와대와 집권 여당 반일 감정 지속화의 길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 한미 동맹에 대한 배신이다. 미국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에스퍼 국방장관이 직접 한국 정부한테 지소미아의 파기는 미군 철수로도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한미 동맹의 파기로 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의 한 언론은 이렇게 전했는데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는 사실상 한국 내의 보수 세력들에게 자유진영으로부터 이탈해도 좋은 것인가를 묻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유진영이 깨어나야 되지 않느냐라고 독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상당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미국의 정보당국자도 뭐라 그랬냐면 백악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북한은 미국을 위협하는 적국인 것이 분명하지만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더 큰 문제로 보고 있다. 이걸 미국의 정보당국자가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미국이 지소미아 파기까지 가는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미국은 만약에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로 간다 그러면 더 이상 한국을 동맹국으로 대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한국이 동맹국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미뤄왔던 대북제재 위반 관련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으로 지목될 가능성도 있고요. 안보상으로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경제적 제재라는 건 뭐냐면 이미 이제 미국의 금융당국이 파악하고 있는데요. 한국 몇 개 은행들의 대북제재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 경제는 그날로 직격탄을 맞게 되죠. 그뿐 아닙니다. 동맹국으로서 상당한 예우를 그동안에 받아왔는데 이런 특혜 조치들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될 겁니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예고를 했었죠. 개발도상국 지위를 이제 없애겠다 그랬는데 그거 당장 시행되겠죠. 또한 한미 FTA 전면 개정도 검토하게 될 겁니다. 안보상 문제는 뭐냐? 한국 정부가 한미동맹 해체냐 아니면 주한미군 방위비의 전적 부담이냐 이 갈림길에 서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더 이상 동맹국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동맹으로서의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미국의 국방수권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한국군이 스스로 국방을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이죠. 그런데 이건 지금의 문재인 정부가 바로 스스로 국방을 지키겠다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실시하는 게 있죠.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입니다. 이번 지금 동맹 19-2 훈련도 바로 전시작전권에 관련된, 인수와 관련된 그런 훈련 아닙니까? 이 전시작전권이 한국군으로 이양되게 되면 사실상 한국군 스스로 국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는 입증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주한미군 철수는 더 쉬워질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옵니다. 따라서 미국의 2020 국방수권법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주한미군 철수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시작전권 환수가 2022년까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에 끝내겠다 그랬는데 그걸 더 빨리 이루게 하면서 사실상 미군 철수도 얼마든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더불어 그럼에도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을 원한다 그러면 이제까지는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에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 왔다 그런다면 앞으로는 그런 비용을 전액 한국이 부담하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부담금을 대폭적으로 증하겠다. 뭐 1조에서 6조 뭐 이렇게까지 올리겠다는 거죠. 대여섯 배 올리겠다는 건데 이렇게 주장하는 속뜻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뜻도 모르고 미국의 뜻도 모르고 한국 내 보수파들, 특별히 아주 보수파의 대표적인 인터넷 신문들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동맹 부담금 증액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들을 꺼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맹공하고 있는데요.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왜 그런 말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전후 배경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발언들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좀 알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주한미군 부담금뿐만 아니고요. 한국군의 필요에 따라서 미국의 전략 자산을 전개한다 그랬을 때도 그 비용들을 한국 정부가 대라고 요구하게 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한국이 더 이상 동맹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대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문재인 정권이 한미동맹 편이 아닌 북한 편에서 중국 입장에서 국가를 끌고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친일이 아니고요. 친북, 친중이 더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대한민국의 주적은 일본이 아니고요. 북한입니다. 일본이 주적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느샌가 주적이 일본으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주적이 일본이라고 선전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대통령부터 청와대가 집권 여당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일본은 우리의 동맹의 동맹입니다. 흔히 그걸 우방국이라고 그러죠. 근데 동맹의 동맹을 주적으로 여긴다 그러면 동맹 역시 주적이라는 말하고 다름없는 거 아닙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미국의 동맹인 일본을 주적이라 본다 그러면 미국 역시 주적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도 일본이 주적입니까? 왜 주사파가 일본을 주적으로 모는지 아십니까? 바로 미국을 주적으로 몰기 위해서, 미국을 우리의 편이 아니라는 것으로 몰기 위해서 일본을 주적으로 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동맹의 동맹이라면 당연히 우방국으로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친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친일이라는 것은 친아베가 아니라 친일본을 말하는 겁니다. 친일이 문제라면 친미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있어서 주적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한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면서 지금도 미사일을 연달아 쏘아대면서 협박하고 위협하는 북한이 주적이냐, 아니면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된 지도 70년이 훨씬 지난 일본이 우리의 주적이냐. 일본이 우리의 주적이라면 미국도 우리의 주적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동맹의 동맹이 주적이라 그러면 동맹 역시 주적이 될 수 있다는 논리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건 우리의 질문이 아니라 미국이 지금 문재인 정권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일본이 적이라면 미국도 적이 될 수 있느냐? 미국이 지금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일본은 극일해야 되는 것이지 증오하는 반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는 이미 70년 전에 끝났지만 북한이 도발한 6.25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는 겁니다. 지금 휴전 상태 아닙니까? 그 북한이 올해만 7번이나 단거리 탄도미사일 같은 3종 세트로 한국 전역을 위협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북한은 심지어 한국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과거 70년 전에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2019년 8월 현재 진행 중입니다. 누가 우리의 주적입니까? 미국과의 동맹을 반대하고 우리의 국토 방어를 위한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이를 이유로 해서 우리에게 보복하는 중국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동맹으로 우리를 위해 엄청난 인명피해와 돈을 들여서 우리를 방해해준 미국의 편에 서는 것이 맞느냐? 이건 물어볼 필요도 없는 질문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반대의 길로 가는 것입니까? 친일이 문제라고요? 그렇다면 친북은요? 토착 왜구가 문제라고요? 그렇다면 토착 빨갱이는요? 뭐가 문제입니까? 더 이상 미친 짓 그만둬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불과 임기 5년의 대통령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나라로 전락해버린 겁니까?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8.15 광복절을 앞두고 더 이상 친일을 무기로 정권 연장의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작태를 즉각 중단해야 됩니다. 8.15 광복으로 그리고 1965년의 한일협정으로 한일 간의 법적 문제는 이미 끝났습니다. 대법원이 외교적 문제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대법원에 없습니다. 대법원에서 설사 그렇게 했더라도 그것은 국내에서만 해결해야 될 문제지 그걸 외교 차원에서 뒤집는 그런 미개한 나라가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나머지는 민간 차원에서 해결하면 됩니다. 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부가 할 일이 딱 하나 있다면 그 길을 지원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 일. 그거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일본을 향해 그렇게 휘몰아치는 에너지를 북한을 향해서 총구를 돌려야 됩니다. 올해 들어서 7번씩이나 미사일을 도발하면서 우리 조국을 위협하는 북한에 대해서 6.25 전쟁 참사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해야 되고요. 6.25 전범에 대한 처벌을 주장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의 역주행 반드시 역사가 심판하게 될 겁니다. 74주년 8.15 광복절을 곧 맞게 되는데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문재인 정권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미국이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한국이 만약에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폐기한다 그러면 한미동맹이 끝장날 수도 있다. 한국을 더 이상 동맹국으로 취급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경제적, 안보적 파국을 맞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일을 문제 삼으면서 지소미아를 폐기할 것입니까? 와이타임스 노평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